오늘 반등이 밤 같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매수가 세게 오거나 어쩜 그렇게 호재가 없습니까? 왜냐면 내일 만약에 살짝 악재 나오거나 그러면 또 후루룩 밀릴 수도 있으니까 요것을 찐반등이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땐 좀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들이 좀 더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변동을 큰 걸 이용하시라는 얘기겠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장요. 자, 오늘도 시장 총평으로 뭐 간단히 한마디씩 나누고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이죠. 짧게. 네, 네. 체감 길게 난이도 하셔도 될 정도. 것 같아요. 네. 찐반등이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쉽죠. 어,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 이게 관세든 다른 것이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주식 입장에서 외부 변수 다 빼고요. 거래 대금이 너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 잠깐 나와 열어보니까 코스피 7조 안 되더라고요. 코스닥도 5조 대고요.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작년 말에 허덕허덕대고 도대체 언제 외국인 돌아와요? 하기 그 직전 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초 체력이 작년 말 정도 같이 안 좋겠느냐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라도 말씀하시고 자세한 걸로 바로 네, 가주시죠. 네, 네. 얘기는 네. 하고요. 아, 예. 뭘 얘기를 드려야 되나. 지금 그냥 체감 난이도 정도. 아니면 이제 찐반등이라고 하기엔 아쉽다고 하셨으니까 찐반등에 대한 뭐 총평을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 어제 주식 상승 비율 18%? 네, 20%가 안 됐습니다. 오늘 종목 상승 비율 70%. 네,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냥 한쪽으로 쏠리면 와르르, 또 한쪽으로 쏠리면 우르르,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변동 커지면서, 그러니까 급하게 밀렸다가 또 급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이 뭐 지나고 나면 내 계좌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안 돌아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이게 막 정신없이 왔다가 결국에는 뭐 한 달 뒤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수는 원점이어도 내 계좌는 아마 15% 이상 밀려 있을 겁니다. 그게 시장이 반영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는 이 변동성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해서 그냥 헉 했다가 살았다, 헉 살았다 이거만 반복하다가는 이게 액션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럴 때마다는 좀 같이 그러니까 좀 붙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쯤 되면은 다시 좀 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좀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누가 매수를 외치겠습니까? 어제 같은 날 누가 이걸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감이라도 도저히 3일 동안 그렇게 하락했으면 반등 나올 거 아닙니까? 의례적으로 그런 거라도 노리면서 들어갔다 할 때는 좀 다시 볼 자리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또 이렇게 왔을 때 또 이제 약간 좀 누그러진 마음 들어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변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럴 땐 좀 줄여놓고, 이게 작년에 한 3배 정도의 좀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냥 쥐는 게 아니라 바바박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요. 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작년. 네. 어제 같은 날 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어제 오늘 그냥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빠질 때는 팔되 그거를 내가 대응을 해야 되냐,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전자죠. 전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들이 좀 더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용기 있게 한번 좀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조금 낮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의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변동을 큰 걸 이용하시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또 밀렸다. 뚫리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만의 좀 기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좀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좀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이게 네. 근데 네. 말하면서, 왜냐면은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장이 사실은 2,660 얼마인가에서 3일인가 4일 만에 2,500이 깨졌거든요. 3일만 150포인트. 이렇게 빠지면 사실은 내 기준이 예를 들어 뭐 하루에 얼마 빠지는 게 있고 뭐 있다고 해도 이렇게 3일째 빠지는 날은 사실 정말 무섭거든요. 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을까 봐.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는 왜냐면 지금 오늘은 장이 어떨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여쭤보고 그 오늘의 그 마무리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럴 때라 하시면 어제 종가 어제 같은 예. 날, 어제 한 종가 말고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빠졌다가 10시까지인가 막 오르려고 살짝 이러다가 반등하다가. 그냥 작사를 내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무섭거든요. 특히나. 그때 오후 1시쯤? 호가창을 봤어요. 네. 봤는데 사실 월요일 날 아침이 출근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호재가 없습니까? 네. 시장이 1도 오늘은 그래도 트럼프가 관세 약간 유화된 거 나왔기 때문에 그거라도 호재라고 찾을 수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1도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공매도 재개 첫날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저번에 공매도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하긴 했는데 네. 지난번 공매도 때도 첫날이 제일 강렬했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유니버스 펼쳐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어제 장중에는 그 저희가 자료를 못 보잖아요. 장 끝나고 이제 공매도 데일리 거래소 자료 보고 알 수 있는데 여전히 펼쳐놨더라고요. 그런데 펼쳐놓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은 제 호가창을 좀 큰 종목들을 굵직한 종목들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을 눌러봤어요. 정말로 매수가 없어요. 이게 분봉상 돌릴 때 후룩후룩 다닥다닥 하는 소리가 전 들리거든요. 그거는 누군가 급하게 사는 건데 전혀 없었어요. 2차전지 뭐 좀 이따 뭐 얘기하실 수 있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도 그냥 저기 매도창 보시면은 뭐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 이런 그쪽 그게 그냥 매도상에 떠 있고 그걸 막 2,000주, 5,000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365주, 301주, 295주 이거를 1분 단위로 계속 종일 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쳐요, 사람들이. 근데 355, 221 뭐 이렇게 하다가 매수 20주.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매수가 없어요. 어제 오늘 장은 반등이 나왔고 어제는 많이 폭락을 했지만 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반등을 그렇게 마냥 네. 좋은 반등이라고도 안 보시는 것 같은 게 눈물겨운이라는 수식을 왜냐면은 붙이셨거든요. 어찌됐든 종가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저희가 희망을 살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죠. 2,400 가는 것보다는 2,500 이상이 있는 게 나니까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9시 한 2, 30분까지 살짝 뜨다가 갭상승을 뜨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밀리는데 나사선물 0.4 마이너스 0.5 마이너스인데 0.7 탁 뜨면서 주술 밀리는데 상법 개정안 불발났대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만큼 심리가 그죠? 이렇게 쭉 밀리다가 그러니까는 이거죠. 저희가 소위 이제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때는 차라리 오늘 시가는 저기 밑에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물량 다 털리고 쫙 감아 올려야 되죠. 그래 종가가 쫙 당겨야 되는데 그런 교집합이 없어요. 그때 할 때 교집합은 뭐냐면 나스닥 선물 플러스가 나거나 혹은 10시 반에 혹은 동시호가 10시 좀 넘어서 중국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동이 돼야지 빠졌다 올라오면 종가까지 하면서 아 바닥 찍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아침에는. 그러다 뭐 성폭 개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는데 거래도 없었고 근데 아침에 뜰 때도 거래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8시에 넥트레이드 시작을 하잖아요. 했는데 뭐 미국장 조금 나쁘지 않았다고 막 하이닉스 플러스 뭐 플러스 막 하잖아요. 근데 50분 되니까 바로 원위치 하잖아요. 그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직접 그들 거래가 들어올 때 아마 코스닥은 딱 8시 50분 할 때 마이너스 4% 떴어요. 네, 뭔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예, 그건 아마도 반대면 물량 음. 호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그걸 다행히 9시까지 소화를 시키면서 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오늘 반등이 밤 같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매수가 세게 오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대표님 같이 매매 빠르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빨리 옮겨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뭔가 센 반등이 없이 뭔가 거래가 커진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내일 과연 어떻게 될까? 왜냐면 내일 만약에 살짝 악재 나오거나 그러면 또 후루룩 밀릴 수도 있으니까 요것을 찐반등이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땐 좀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안 선생님도? 하거나요.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까 계좌가 원위치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경험적으로 그 왔다 갔다 하다 더 터져요. 아 오히려 네. 가만히 놨다 이럴 그러니까 때는 이게 아. 변동성을 잘 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그러다가 역으로 탈 수 있다. 변동성은 뭐 전
대표님과 선수가 아니라서 예? 아니 저는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민수인데요. 선수가 아니건 네. 저죠. 네. 네, 접니다. 저 같은 사람이. 네. 선수가 이 아니지만. 변동성 이용할 때는 차라리 장이 안정될 때 이용하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 낫습니다. 추세를 탔을 때. 타가 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미포가 덜 갔고 오션이 많이 갔으면은 여기서 롱숏이 들어올 것 같다라든지 예측 가능한 변동성은 타도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예측 가능한 변동이 되면은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많이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비중을 못 실겠어요. 오늘도 개별주도 움직이고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봤냐. 그러니까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비중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만큼 사는데 네. 계좌 이만큼 해서 요만큼 사가지고 두근두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의예요, 저는. 많이 올라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만 그렇지.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점심 사줄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거를 굳이 9시 반에 확인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 돈 매매할 때. 내 돈이 내가 HTS에서 매우 능숙하고 그래 언제든지 나는 아니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과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해야죠, 당연히. 자아성찰이 전제 조건이군요. 예? 자아성찰이 전제 아니 조건. 자아성찰이 아니고 지금 현금 많으신 분들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계좌에서 현금 30% 이상 힘들걸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있어보는 게 낫다는 쪽에 가깝시네요, 부장님은. 그러니까는 어제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상담을 드렸냐면 A라는 주식 팔까요? 손절할까요?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더 사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은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의 장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제 오버했거든요, 분명히 시장을. 네. 시작부터 2,500선을 하자마자 바로 깼다는 거는 이건 그까지 뭐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시장에 냈을 땐 우리 펼쳐졌는데 그대로 움직였다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 없다고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쭉 밀렸다가 한 2,500선 안쪽으로 슥 들어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때 기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어렵다. 갈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장중이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약간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좀 줄여드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언더슈팅이 나오게 되면 눈 딱 감고 좀 사봐야 되고 하려면은 그래도 계좌는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라도 현금은 갖고 있다가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금요일 날도 사실 저는 목요일 날 빠지는 것까지는 인정했었어요. 아,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네. 오른 게 있어. 근데 금요일 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했는데 네.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을 어떻게 구별해요? 금요일 날 빠지는 게 과했다. 아니면 네. 월요일이 과했다. 이건 어떻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진짜 한국이 망할 것처럼 갭 하락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아무리 무슨 뭐 네, 공매도가 3일째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틀째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낙폭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 여러 가지 감안을 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단 지금 시장이 EPS 상향으로 그래서 턴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좀 시장이 오버했다고 추정을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대응해야 된다는 건 뭘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떤 지표를 보고 혹시나? 지표라기보다 네. 센스? 아, 어렵다. 그 어렵다. 센스를 알려주세요. 와, 이게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금요일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등해도 거기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같이 두드려 맞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자리 쪽에서는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현금 없다 그러면 비상금 깨고 어제도 그냥 돈 넣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현금 없으면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맞아요. 걸 감안해서 여기서 뭐 무슨 야 이걸 타가지고 변동성을 타는 서퍼가 되겠어 그러면서 뭐 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됩니다. 아까 그 흐름을 얘기해서 잘 타고 반대로 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안 하는 걸로. 그냥 그런 거. 가만히 네. 있을게요. 예 네. 지리산으로 오실래요? 갈까요? 네. 그럼 센스가 생기나요? 아니 안 생겨요. 아, 예. 가도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의 장 정리 좀 예, 해주시죠. 그게 가시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보았을 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미국 증시 낙폭 축소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조금 그런데 저는 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빠지다 보니까 더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시작이 그런 쪽인데
그다음에 일단 상법 개정은 문을 건너가도 요거 대통령 탄핵 선고 확정이란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했다? 저는 그것도 안 믿습니다. 아, 그럴 리 네. 없죠. 시장이 그건- 얼마나 무서운데. 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일정 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랬었으면은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또 워낙 강세가 나왔겠죠. 맞아요. 그것도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시장이 오른데 뭐 붙일 얘기 없어. 그래서 그냥 붙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대만 차트 보게 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의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좀 무게를 좀 실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4% 하락하고 오늘 2몇 %대 하락해서 이걸 약간 하락 장악형이라고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러나? 그걸? 예. 하여튼 밑에서 3분의 1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어차피 미국하고 대만하고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 그러네라고 해서 오늘 그러면 미국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디데이가 4월 2일이다 보니까 우리 시간 3일.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설마 그러니까 럼프님. 아, 러프하게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떡하나. 하여튼간, 예. 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 내일 미국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뭐가 나오긴 좀 어렵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자 이런 분위기 쪽에서 동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화도 아직 좀 불안불안해요. 아, 예. 오늘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요. 빠지더라고요, 환율이. 야, 1,470원에 안착하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게 되면 수출주에 대한 도움 얘기를 막 우리 앵커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증시에서는 그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거를 수출주의 도움과 함께 그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래도 저희 이익 레벨이나 체력들이 될 때는 그나마 좀 플러스 알파로 살짝 움직이는 적은 있어도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 큰 틀에서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그러면은 요 탄핵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네. 어떤 이제 결정이 나와서 음.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아유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 가지고 떨 게 없네라고 하는 쪽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환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정 정해진 것만으로는 해소된 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그건 해소가 됐다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이제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몰아가는 경제 건 방송입니다. 아닙니다. 예, 네네네.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뭐 어디 후원금 받고 하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떤 결론을 말한 게 외국인 아니라 현물 매도로 네. 넘어가시죠. 네. 외국인 현물 매도. 네. 뭔가 얘기하다가 네. 말릴 것 같아가지고 네, 참겠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로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네, 피디님이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되게 특이한 게 현물 매도가 들어오는데 현물 매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선 그 거래대금에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또 선물로 매수하다가 또 종가상으로 다 선물 잡았어요. 매도. 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판단해야 될 게 이번에 1월 달에서 1, 2월 달에도 그랬었지만 그때 시장의 중심은 연기금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연기기금이나 어제도 기관 매수 들어온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연기금이 이러면 좀 섭섭하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PBR 0.8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집행해라고 나왔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보는 나머지 기관 쪽들도 형님이 움직이신다 이러면서 같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쪽들 그러면 이런 쪽들은 그러면 매매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낙폭 과대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견뎠는데 거기서 매수세 좀 남아 있고 거기서 뭘 딱 불을 붙여서 다시 파라락 갈 수 있는 쪽들을 붙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좀 됐어 이 정도면 좀 돌아가야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낙폭 과대가 셉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는 변동성 큰 장에서는 저 빠진 거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 붙어요. 간다고 하더라도 붙어도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좀 살아있는 종목이나 섹터나 차트나 네. 이런 쪽들이 더 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일단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강세 업종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쪽으로 보고 약세 업종 눈물 나는데요. 갑자기 저는. 약세를 너무 외롭습니다. 네. 예, 저 추운데 혼자 떨고 있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약간 기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데 약간 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빠져나올 친구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는데 내가 좀 짧게 뭐 스윙 개념으로 좀 매매하겠다. 그러면 이쪽을 참고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강세 업종 쪽으로는 아까 인터넷 카카오가 왜 올랐는지 더 끝나고 알았습니다. 왜 올랐답니까? 또 대통령 탄핵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하여튼 뭐 또 오는 거 안 오르는 거 없으니까요. 네.
근데 유독 카카오가 많이 오른 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맞죠, 부장님? 예, 전 모릅니다. 네. 아니, 혼자 죽지 않으려고 또 피해 가시네요. 예. 다 그렇습니다. 올랐죠 오늘 뭐. 네, 뭐 조선 기자재 쪽 아. 강했고 반도체 뭐 바이오 특별히 화장품은 의외였습니다. 이쪽도 지금 이거 이렇게 수출 잘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쪽들이 이제 약간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뒤면 관세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할 것이냐 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월 달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 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수출 잘 된 게 관세 전에 뭐 밀어내기 식으로 그러니까 오더를 갑자기 확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벌써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게 2월, 3월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같이 하게 되면은 4월 달에 그러면 절복처럼 뚝 떨어질 것이냐. 또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런 소비재 쪽들은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데이터 갖고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건 이거 누가 넣었어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형상적인 걸 정리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낙폭과대주와 기존 주도주, 내가 마침 현금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지혜롭겠다. 어떤 의견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날 센 거죠. 그날 낙폭 가는 거를 가대했는데 오늘 셌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붙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종목을 오늘 셀 때 3% 4%대 붙어봤더니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 주도주가 어제부터 이틀 연속 작긴 하지만 연속성이 붙더라고요. 조선, 방산. 물론 오늘은 떴다가 낙폭가대 올라오니까 살짝 차익실에 나오긴 하지만 양봉을 유지하면서 끝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 제가 방송 틀 때마다 이제 공매도 어떻게 할 때 이제 전략을 막 나오던데 네네. 이거죠. 싼 종목을 사고 뭐 비싼 종목을 팔 텐데 근데 그 안에서 타겟이 됐던 거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오른 조선방산 그 다음에 실적이 높은 바이오 2차전지 이런 류였는데 막상 어제 오늘 열어보니까 조선방산은 없는 거예요. 별로. 네. 그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현재 포워드가 아닌 작년 기준 현재로 쌌을 때 싸다 안 싸다가 아니고 그래 포워드 보는구나라고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속 앞으로 안 좋은 좋을 거. 놈을 때리는 거지 네.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 만약 연수성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어제 오늘 그랬으니 기존 주도주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매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살짝 밀릴 때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어제 얘는 올랐으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기존 주도주들이 좀 빠질 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낙폭 가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안 움직이고 우리 투자자분들 물려 있는 것들 그게 반도체일 수 소부장일 수도 있고 2차 전지.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혹은 개별주들 되게 많아요. 네. 로봇이라든지 유리기판 어떻게 올해 상반기에 히어로였던 업종인데 위에서 못 잘라가 지금 그 자리에 온 것들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온 것들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아무리 장이 안 좋더라도 1분기 때 세게 올랐었던 업종이 2년 전에 챗 GPT 관련이라든지 뭐든 2분기 때 한 번은 주긴 줬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줬다가 그 자리에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낙폭과대인데 올해 좀 그래도 주도했었던 그 방산조선이 아닌 조금 한 칼 했었던 한 내러티브 한 성장했었던 거면은 조금은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면 이거 손절치고 싶어요. 지금 비싼 것들. 근데 이미 저번 주까지 차트 다 망가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무너졌던 것들이 정말로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미 선반영을 2주 동안 세게 했잖아요. 이미 했어요. 이미 했으면 여태까지 코로나 이전 시장에서는 적어도 옆으로 행보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자마자 이걸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그만큼 어렵구나. 그만큼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좀 큰 형님들 네. 안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십니다. 꼭 제가 보기엔. 힘내주십시오. 그러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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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자꾸 레이저를 쏘세요. 아니 뭘 왜냐면 제가 여기 잘못했길래. 저희 이슈 센스 중에 2차 전지도 있는데 네. 사실 2차 전지야말로 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잖아요. 낙폭이 정말 초과대주잖아요. 네. 오늘도 유일한 약세 업종이고, 근데 이거 개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여기서 잘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빠지는데 잘라요? 아 괜찮아,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지 가지고 참 애욕이 많은, 그럼요. 그러니까 영역 많은 그렇죠. 섹터고 거기다 이거를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도 잠깐 좀 기회 될 때마다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이 섹터를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트레이딩을 할 때 나 여기서만 놀아야겠어. 그러면은 섹터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그 주추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추세를 알게 되면은 어차피 이쪽에 대해서는 한때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큼 멀티플이 앞으로 실적이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 못 줍니다. 그건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그때 저희가 봤던 뭐 PR 뭐 150배, 200배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절대 못 나와요. 실적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네. 아, 죄송합니다. 뭐 100배 정도까지만 약간 할게요. 200배 간 적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과를 나와서 이게 과거 대비해서 아우 뭐 3, 4년만 기다리게 되면 실적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때 나왔던 멀티플을 못 가져오고 이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도 멀티플 한 뭐 30배 정도에서 거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정도까지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부각받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주추세를 끼워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 쪽에서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추세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거는 신저가에 사야 되고 어느 정도 지난번 고가를 못 넘긴다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것만 맞춰서 역배열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신저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유 저런 데서 어떻게 사? 근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사겠습니까? 이런 약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2차 전지가 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단가를 낮추는 과정으로 신저가에 사고 팔고 하면서 단가를 낮춰와라 뭐 이런 뜻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계좌를 두 개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신저가 비슷하게 이제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게 그럼 만약에 한 뭐 10% 수익이 났다. 수익 난 거를 여기서 덜어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쯤에도 약간 단기 고점일 거 아닙니까? 그거랑 상쇄시켜서 좀 잘라내고 이걸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가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 오른 것만큼 손해한 걸 잘라서 계속 그렇죠.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본전으로 나가자. 그렇게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내가 산다 안 온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말은 쉽지 액션 취하게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때마다도 그러니까 심리를 반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로봇 쪽도 잠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로봇 쪽은 아까 들어보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대차를 할 수가 없대요. 빌려주는 사람이 없군요. 너무 이렇게 다 짜게 돼 있어가지고 대주주 건 건드릴 수 없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어떤 기관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아니 우리도 금방 상황 맞으면 매도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대주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공매도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오긴 하는데 모르겠으면 그건 또 어떻게 상황에 따라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이 이제 한번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단기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멀티플을 다시 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낙폭이 커졌을 때를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쯤에선 나 단기 수익 챙겨야지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배짱 그러면서 기존에 물려있던 단가를 낮추는 효과로 네. 전체를 본전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해라 이렇게 결론 낼 수 되나요?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움직이시지 그렇게라도 않게 되면 움직여야 예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예. 이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쳐야 하는 본전에까지 다다르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덧붙일. 네, 이걸 한번 해냈잖아요. 네. 나는 이제 잔잔바리에 아, 네. 잔잔바리 그들의 물결로 이제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아, 예. 자신감이 많이 올라요. 어.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합니다. 네, 물려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시장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센스가 생기는 거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애니멀 센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동물적인 네. 감각.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대응 전략 부장님도 아까 이제 잠시 2차 전지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최선일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맞춘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고요. 2차 전지는. 대표님 말씀대로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의 순간은 아무도 안 쳐다볼 때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쳐다봐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대로 같은 장에서도 못 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안 쳐다봐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감히 내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까?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섹터로까지 외국인 기관 자금이 넘어가기에는 다른 이익이 좋은 것들에 대한 그쪽이 조금 더 유혹이 더 크죠. 그러니까 2000년에 가려면 좀 시장이 확산이 돼야 돼요. 더 갈 것이 더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 정도 멀티플에서는 못 댐빌 것까지 올라가든지 그러면 그 다음 밑에 걸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돈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 또 똑같습니다.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사실은 시장이 안정화가 언제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모르죠. 근데 안정화되면은 저희가 종목 얘기 신나게 떠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늘처럼 시장 얘기보다 종목 얘기 더 많이 맞아요. 하겠죠. 그때가 되면. 맞아요. 그게 안정화된 거예요. 그리고 빨간 게 보여가지고 이 다음 거 뭐 사야 돼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대표님한테 이거 뭐 사야 돼요? 소부장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밖에 안 물어보는데. 맞아요.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예. 소부장 이거 뭐 중국향이 뭐가 높아요? 라든지. 사실은 중국향 움직이고 있긴 있거든요. 소부장들도. 그런데 그쪽으로 아직 안 쳐다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제가 보는 자료, 뭐 레포트 요즘 2000년 많이 나오니까는 한번 보면은 그냥 편하게 엔서리 컨센상의 느낌이 나요. 이것도 보니까. 그러면은 컨센상이 나왔다 하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7%도 6% 빠지니까 네. 이렇잖아요. 그거는 컨센상에까지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숫자 플러스 나누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플러스가 언제 나옵니까? 발표해야지 나잖아요. 그럼 적어도 2주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 3주 정도 시작을 하니까. 그럼 그 시기까지 내가 터지지 않도록 혹은 여기서 내가 무분별하게 눈 딱 감고 내 이 쳐다보기 싫다 해서 누르는 상황이 안 되게 계좌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죠. 네. 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100% 있기 때문에 쫄리는 거죠. 근데 30% 있어요. 30%가 안 까졌겠죠. 60% 까졌겠죠. 그게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67%가 현금이든 그래도 좀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매매하다 보면은 얘가 내가 손절매 치더라도 감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러면 그때 시장이 안정화될 거고, 그러면 그때 또 뭐 컨센 상에 나오든 혹은 뭐 혹시 압니까? 우리 힘들어하게 했던 주식이 흑자 전환할지. 네. 흑자 전환하면 또 난리 한번 날 거예요. 그럼 쇼크 아니 공매도 막 친 것들 쇼크 빵 들어올 거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흑자. 그러면은 오늘 지져놨으면 한 20일 후 정도 경험적으로 한 달 안쪽으로 한번 크게 오르거든요. 크게 굉장히 크게. 네. 빠를 때는 3일 좀 적당한 시장에서는 한 달 안에 크게 올라요. 근데 그게 내가 상상한 단가보다 더 높이 많은 거래량을 치면서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힘내십시오. 예.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